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시끄럽던 이 여의도에서 오늘 국회에서는요, 또 하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주축으로 이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사로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 사람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좀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 쭉 들으셨죠? 위원장 의원님. 왜 김무성 의원을 김무수 전 지사가 겨냥을 한 거예요? 참 저 모습을 보면 저래서 야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당이 이렇게 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쨌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 야당이라도 좀 뭔가 뭉쳐서 뭔가 최소한의 어떤 차이점을 줄이고 공통점을 넓혀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사실 이제 보수 대통합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자, 그 자리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은 김무성 의원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갈라치자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김문수 전 지사가 뭐 최근에 태극기 집회도 많이 참가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돼서 저는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지난 탄핵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국 실정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했었고 결국 그 당시에 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봐서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로 갈라서자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국민들이 어떤 보수 야당한테 그나마 가졌던 기대, 정말 그대로 하나로 합쳐라는 기대, 그런 기대를 저렇게 차버리는 저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솔직히 아쉽습니다. 자, 김문수 전 지사의 이 원색적인 비난은 당 내부뿐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눴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MB 같은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저는 지금 잠을 안 자고 내가 대학 입시 공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나는 이 빨갱이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자리는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한 잘 토론회였습니다. 장혜진 평론가님. 총살, 빨갱이 이 단어를 언급한 것이 정말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됩니까? 보수 결집을 위한 레토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모른다. 투쟁력이 약하다.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 아무래도 본인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강한 이런 언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쟁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민을 다 설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수적인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전체 국민을 설득해야 김문수 전 지사가 말하는 뭐 총선 승리라던가 대선 승리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 보수층의 국민들만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싸우더라도 좀 더 전략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전략적인 단어 선택이나 표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아마도 김문수 전 지사 내년에 총선에서 뭐 경선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대부분 한국당 내부 이 당 경선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나 그 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코어 당원들이나 핵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최소한 이 지역구 경선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략적 판단도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요. 당의 중역이고 중진입니다. 경기도 지사까지 지내셨던 분이면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노선이나 입지와는 좀 다르더라도 이 보수 세력 전체가 온 국민 중도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다 깊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에게 면전에서 비난을 받은 김무성 의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우파 통합 이게 중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인데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말하고 웃는데 참 웃을 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발언은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발언만 보면 친박 비박 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박을 청산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총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그럼 뭐 아무나 다 받아줘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런 상황과 저런 태도와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일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박수를 받고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도 세력이나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발언이 얼마나 또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이기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자꾸 지금 통합하자고 하면서 친박 비박 갈라치기 하고 비박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저런 논쟁 자체가 지금 권성동 의원을 많지는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전혀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는 전체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려면 언제까지 박근혜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겁니까? 지금 이거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도 않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지지를 자꾸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친박 청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수가 새로운 면을 보여줄 때 뭐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의원,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보수 통합 토론에서 얘기했던 김문수 전 지사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실시간 검색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 이 조국 후보자에 관해서 어제도 조국 후보자 딸이 검색에 올렸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들었습니다. 운동하고 조국 후보자 얘기고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이제 부인 관련된 얘기, 속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메르스는 뭐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요. 음성 서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음성 1차 검사로도 음성이에요. 안젤리나 졸리 얘기는 이제 본인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듯한 화면들 SNS에 많이 떠서 이 얘기까지. 오늘 얘기는 조국 후보자 얘기로 쭉 가늠이 되는 것 같은데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